너는 토머스 웨인의 아들이다. 너가 바로 그 최고의 부자 토머스 웨인의 아들이다. 서자다. 그쵸. 그게 또 찐따의 특징이에요. 망상이요. 망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분모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에 계속 틀어박혀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인터넷만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뭔가 그 조커라는 게 좀 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많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참고 참다가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뭔가 코리안 조커 이런 식으로 아, 그쵸. 약간 그게 약간 밈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밈이 된 게 뭐냐면 이 찐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찐따. 네. 요즘 찐따라는 단어를 섞어서 만들어진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찐따남, 여자들이 좋아하는 찐따남. 잘생겼는데 친구 없고 집돌이. 새해 저희가 첫 방송이잖아요. 이게. 아, 네. 희망찬 새해 첫 방송의 첫 주제가 찐따다. 저희가 얘기하는 조커는 그 최근의 조커죠? 2019년작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그거죠. 다자의 오사무 인간 실격이라는 일본의 장편 소설 이 두 가지를 갖고 찐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조커가 개봉하기 전에 2008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조커가 현대 영화사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친 악역을 연기를 하면서 대중들한테 조커라는 캐릭터를 각인을 시켰고 그 뒤를 이을 조커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완벽하게 깨트린 작품이 바로 이 토드 필립스의 조커거든요. 근데 결이 조금 다른 조커예요. 히스레저의 조커는 이미 악이에요. 순수 악이죠. 순수 악이에요. 이거 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영화 속에서도 굳이 그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는 그 어떠한 배경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인물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 출신이고 몇 살이고 뭘 하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은 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싶어하는 사회 부적응자인 거예요. 그리고 미치광이 사이코패스인 거죠. 이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서사가 구구절절합니다. 말하자면 좀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악당의 존재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모든 영화가 할애돼 있어요. 그 악당이 되면서 끝나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2019년에 조커가 개봉을 했을 때 유사한 소동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미국 당국에서도 뭐 FBI라든지 이런 당국이겠죠. 이런 데서도 이 영화의 상영을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온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커를 보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또 호들갑 떠네. 이거 약간 영화사에서 로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아닌가 했는데 보고 나오니까 제가 그때 그럴만하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조커로 나중에 분하게 되는 아서 플렉이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참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참을 수도 없고. 저는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창작물 속의 어떤 자본가, 부자, 악당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상상력이 빈곤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생활 해보니까 진짜 있네. 소위 우리가 요즘 빌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영웅은 없는데 뭐 빌런이 이렇게 많아. 그럴게요. 진짜 히어로란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언제죠? 그 미국의 이게 미국은 아니지만 정확히 그렇죠. 고담시가 배경이고요.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1970년대예요. 근데 DC 코믹스에서 고담시라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 때 참고한 도시가 뉴욕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배경을 1970년대 뉴욕이라고 상정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70년대 뉴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시기거든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뉴욕이 빚을 많이 지고 가난했던 시기.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영화 초반부에 그 삐에로 분장을 하고 알바인가요? 화살표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뭐 홍보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뭐 애들 뭐 10대 정도로 보이는 애들이 뭐 그 뭐 표지판 뺏고 막
아서플렉이 쫓아가니까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패는 그 골목길이 너무 더러워요. 맞아요. 쥐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자기의 직업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도 있는 캐릭터예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한 가지 캥기는 게 있어요. 일상에서. 이 어머니가 너가 바로 그 최고의 부자 토머스 웨인의 아들이다. 서자다. 그렇죠. 네. 그게 또 찐따의 특징이에요. 망상이요. 망상. 제가 망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봤는데 네. 망상 증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회 부적응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사회적인 규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서플렉도 보면은 일을 하는데 뭔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요. 보면 항상 이상한 데서 웃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서 연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서플렉이라는 캐릭터가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근데 그걸 어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떤 순간이 트리거가 돼서 웃는 게 병이다라는 그런 설정을 부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설정을 주지 않고 이 캐릭터가 남들과 웃는 포인트가 다르고 이 사회의 규범과 전혀 동떨어진 데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캐릭터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좀 이상함이라든지 나중에 발현되는 광기가 저는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토드 필리스 감독이 왜 조커라는 캐릭터를 그려내는데 이렇게 모든 사회의 현상들을 다 집약시켜놨을까? 그러니까 2008년 다크나이트가 개봉하고 많은 평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커라는 캐릭터는 드디어 코믹스의 옷을 벗은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코믹스가 주는 아주 분명한 선악의 관계에 놓여서 결국에는 권선징악이라는 플롯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네. 이 조커라는 캐릭터는 순수 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다층적인 캐릭터예요. 생각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본인은 나는 심플해.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는 게 내 목표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저로 들어가서 이 캐릭터의 대사를 들어보면 원하는 게 되게 복잡한 캐릭터거든요. 이제는 코믹스의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 사회에서 뭔가 발생하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단초로 삼아서 조금은 그런 사회 비판적인 태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려낸 게 아닐까. 하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만 이야기해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서플렉이 심리치료를 받는데 영화에서 그 심리치료가 어떤 국가의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예산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급격하게 광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오거든요. 광대짓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할 인간 실격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유사한 지점이에요. 맞아요. 사회적인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에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고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니까 확실한 게 뭐야? 웃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비판적이고 복잡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고와 말발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서플렉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데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캐릭터인 거죠. 아서플렉을 조리돌림하는 방송.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작품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식격이라는 소설이죠.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읽는 스테디 고전이기는 해요. 소설의 초반부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사진을 3장 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어린 시절의 사진. 되게 순수하고 아리답고 남자애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의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 잘생긴, 멋있는 꽃미남. 꽃미남이고 근데 뭔가 능란한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청년의 사진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갑자기 확 늙은 것 같은 그리고 아무런 특징이 없고 무색무취의 표정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인간 실격자 같은 초췌한 모습의 누군가. 이 3가지 사진이 모두 한 사람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진 속 사람의
사람이 쓴 수기, 일기가 소설의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아서 플렉의 부적응이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인간 실격의 이름이 오바 요조인데 오바 요조는 반면에 굉장히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도련님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남들과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도 아니고 물질적인 결핍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느낀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 심리적인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 내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만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는 너무 이상했다.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어두침침한 방에 모여 앉아 나의 순서대로 밥그릇을 늘어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군말 없이 밥알을 씹으며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의례라는 것, 사회적인 것들, 우리가 당연히 태어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관념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언제나 사는 것이 지옥 같았고 사람들은 나보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행운아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내는 게 광대짓이에요. 조커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아서 플렉의 유년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 막 말이나 행동으로 웃기는 친구 보면 그 친구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수학여행을 가도 아니면 학교 안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 주변으로 모여서 그 친구가 어떤 웃긴 얘기를 해줄까, 어떤 웃긴 표정과 행동을 할까, 온갖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요조도 그 중심에 서게 돼요.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의무가 되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네. 제가 직장에서 우기말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아팠어요. 네. 아파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밥 먹고 저랑 같이 돌아오던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리님 아프니까 안 웃기네요. 광대는 웃겨야만 살아남는다. 그렇네. 그것이 찐따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웃기려면 아프지 말아야겠네. 맞아요. 오바 요조는 근데 또 많이 아픕니다. 약도 하고 뭐 성매매도 하고 뭔가 짓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막 자살도 하고 자살도 혼자 안 해. 어떤 유부녀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여자분은 죽었는데 또 본인은 안 죽어요. 이거 실화예요. 아시죠? 다자이 오사무가 5번째 다 자살 시도해서 죽었거든요. 이야, 진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싫었던 걸까? 아서 플렉과 오바 요조의 공통점이 있어요. 위선을 너무 싫어해요. 맞아요. 그런 척하는 거. 이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저 새끼 위선 부린 죄송합니다. 저 사람 진짜 위선 떠는 게 너무 싫다. 차라리 대놓고 나쁜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력이잖아요. 그럼요. 요조나 아서의 시선에서는 그런 게 위선이지만 평범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게 당연한 사회생활의 한 형태인 거예요. 맞아요. 사회생활이죠. 어우러져서 살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싫은 부분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서 플렉이라는 캐릭터한테는 명분이 있잖아요. 왜 부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면서 저렇게 미디어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앞에서는 저렇게 위선을 떨고 어떤 이 사회의 권력과 그 권력을 통해서 분배되는 어떤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챙기고 실상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조라는 캐릭터는 생존의 차원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좀 유별난 친구네 라는 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신기한 게 되게 유별난 사람 같은데 공감하고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항상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부분의 사람 안에는 오바 요조가 조금씩 들어있는 거야. 그럼요. 다시 잠깐 조커로 돌아오자면은 네. 지하철에서 만난 3명의 금융권인가요?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금융인들로 비춰지죠. 그 사람들 셋을 죽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하죠. 맞아요. 아서 플렉을. 그래서 총으로 갖고 다니던 총으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방송국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나 같은 사람들이 죽었을 땐 당신들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온 사회가 애도를 한다고? 어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시선에서부터 비롯되는 계급의 차이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조금은 극화돼서 좀 표현이 된 대목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망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영화가 노림수다. 노림수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영화 보면 옆집에 사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망상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서플렉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사람들과 이 사회의 모습은 진짜일까? 이 사회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나쁜 공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은 경도된 시선에서 분노로 경도가 된 거죠. 그러한 시선에서 바라봐진 사회가 조금은 폭력적이고 너무 적대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영화를 뭔가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트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은 건데 포퓰리즘 정치 강의를 들었어요. 네. 거기서 포퓰리즘의 3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게 3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든 포퓰리즘은. 권력은 원래 대중의 것이다. 근데 저것들이 권력을 뺏어가서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뺏어와야 한다. 근데 이 3가지 과정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반지성주의랑 결합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을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결국 조커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분노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네. 찐따남을 좋아하면 안 된다. 네.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에요. 진짜 호아킨 피닉스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커를 보고 호아킨 피닉스의 존재를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전 2개의 영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좀 오늘 저희 주제하고 결이 다르기는 한데 네. 하나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마스터라는 작품이고 특히 이 마스터라는 작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1위로 꼽는 정말요? 작품입니다. 네, 전체 통틀어서. 두 번째는 허라는 작품이에요. 그녀라는 제목으로 의역이 됐을 텐데 인공지능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캐릭터예요. 찐따죠. 호아킨 피닉스는 찐따에 최적화된 진짜 그 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런 중년이 되면 안 된다. 네. 큰일 난다 진짜. 우리 모두 인터넷 끊고 건강한 현생 되찾자. 오프라인으로 나갑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